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채팅창에 써주고 계시는 그 얘기를 할 시간입니다. 아씨 암 걸릴 것 같은데. 네.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15개 혐의 중에 11개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고 합니다. 임정엽 판사 재판장이고요. 권성수, 김선희 판사 재판부입니다. 특히 딸 조민 씨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전부 유죄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모두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입시용으로 제출했다는 혐의, 이게 다 유죄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서는 동양대로부터 1차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없고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링크 관련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던 코링크는 무죄가 나왔는데 무슨 권력형 비리다 뭐 난리를 쳤잖아요. 그거는 뭐 언론들이 다 검찰 소식 다 받았어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거는 무죄가 났습니다. 조국 일가의 개인사로만 모든 죄를 문 거고요. 네. 이 말도 안 되는 표창장 위조를 자신들이 구현해 내지도 못했으면서 실제 표창장을 위조해 내지도 못했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만으로 법에서 실형을 때린 겁니다. 아니 추정해갖고 법을 때리는 경우가 어딨어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명확한 증거 없이 법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었냐. 이것들은 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이 안 돼 있는 것들이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구속 사유는 1심 선고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증거 조작이나 증거가 없는데 뭘 조작을 해? 증거 조작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구속을 했는데, 허위 진술을 강요한다고 해서 이 사람 그 다른 사람들이 허위 진술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하는 사람들이 정경심 쪽에 있겠어요? 아니면은 검찰 쪽에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판결에서 대부분 정경심 교수 쪽에 유리한 그 증언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판사가 다 기각해버렸어요. 다 거의 다. 채택을 안 했어요. 하나도 안 받아들였어요. 대신에 검찰 쪽이 신청한 증인들, 그러니까 검찰 쪽이 유리한 증인들, 어떻게 보면 그 최성해 그 대학 총장, 지금은 총장이 아닌가요? 아무튼 그 사람 다 학력 위조. 그 사람 그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 그 다음에 검찰이 뭔가 코링크나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증권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기소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증거만 지금 다 채택한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이게 실제적으로 대학 입시를 하는데 아무 영향을 안 미쳤다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굳이 제출하라고 요청한 적도 없대잖아. 그렇죠. 근데 그냥 옵션으로 넣어본 거 아니야. 그냥 넣은 거죠. 받아본 거니까. 예를 들어 부산대에서 꼭 표창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랬다면 몰라. 근데 그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 상태에서 자진해서 내는 그걸 위해서 위조를 했다는 것도 웃긴 거고. 나 솔직히 위조하려면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좋은 학교. 딱 이름 들으면 알만한 학교고 위조를 하지. 동양대 무시해도 됩니다. 네. 진짜 무시당할 만한 짓 하셨잖아요. 총장부터 시작해서 거기 교수로 있었던 사람까지. 저도 동양대를 이번 사건으로 저는 사실 처음 진짜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만 동양대 이번에 알았거든요. 저도요. 예. 그래 총장부터가 제정신이 아닌데 제정신이겠냐고. 예. 하여튼 그 재판을 봐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 교수 측은 항소를 한다고 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건 그냥 냅두리? 그렇죠. 그리고 결국 지금 보면 조국 장관 취임 직전에 그 정경심 교수 관련해가지고 그 기습 기소, 백지 기소를 한 거잖아요. 공소장도 거의 지금 틀려가지고 공소장 계속 바꿔가면서 바꾸는데 이게 웃긴 게 공소장이 몇 개인가 2개인가 그래요. 한 그 재판에 원래
재판장이 공소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압수수색하고 조국 장관 털겠다고 온갖 난리를 쳤는데 싹싹 긁어가지고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집어넣는데 검찰이 결국 성공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최근에 4년형 나온 게 뭐가 있나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야, 연합뉴스 기사로 검색을 했고요. 최근 기사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주실래요? 음주운전 중 전화하다 사고 내고 뺑소니 30대 징역 4년. 무면허 음주로 도심 질주하다 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징역 4년. 조현병 딸 23년간 돌보다 살해한 엄마 1심서 징역 4년. 욕설 구박에 시어머니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4년. 이런 게 징역 4년이에요. 이런 게 징역 4년인데 세상에 뭐? 참 진짜 나 임정현 판사님 아, 검찰이 시키드나? 예. 윤석열이가 시키드나? 도대체 부록에 뭐가 써져 있는 거야, 당신은? 나 진짜 나 어? 보고 싶다. 응? 나 아니, 그거 진짜 보고 싶다. 이 사람 룸사롱 정도가 넘는 모양인데 당신은 부록의 내용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이거 찾아온 게 2020년 11월 기사예요. 한 달 전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람 찌르고 뺑소니 음주운전 전화하다가 뺑소니 4년인데 이걸 아니, 뭐 난 어떻게 더- 설명을 해야 더 되나 웃긴 도대체? 게 여기에다가 인턴 관련한 그 서류 위조를 집어넣어갖고 지금 최강욱 의원을 엮으려고 네, 엮으려고. 지금 그 조국- 시도까지 하고 있는 거야. 조국 장관까지 엮은 거라고 하는 거죠. 어. 결국에 결국 이 자체를 엮기 위해서 이제는 대통령이 최강욱 그 의원한테 당대표 된 거 축하한다고 전화했다고 그 기사를 다시 끌고 와갖고 또 쓰고 있어요. 마치 지금 전화한 것처럼 몇 달 전에 전화한 걸 그렇죠. 가지고 지금 조민 씨 관련해 가지고 다유죄가 인정됐거든요. 그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이렇게 해가지고 단국대, 공주대, 서울대, 뭐 키스트, 동양대 뭐 이런 거 다 호텔 이것까지. 이게 결국에는 그 허위 경력이다. 허위 경력에 서울대 법대 거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아니 도대체 그 현조는 어떻게 하려고 이러지? 나경원하고 현조는 어떻게 하려고 이래? 아 진짜 지금 출생증명서 위조로 해갖고 지금 잡아넣게 생겼는데 이거 한 40년 때려야 되나 그러면 이거는? 진짜 참 소레나님이 표창장이 살인을 이겼다고. 표창장 하나가 지금 사람 죽이는 것보다 야, 더 큰 일이 돼버렸어요. 진짜 판사 니들 정말 그렇게 뒤가 구리면 그냥 법복을 벗어. 니들 변호사에도 먹고 살잖아. 진짜. 아유, 진짜 좀- 인간은 못 돼도 괴물은 되지 말자. 니들 정말 지금 괴물 같아. 니들 좀비보다 더한 괴물 같아. 괴물입니다. 괴물. 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언론의 총공세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언론은 공세를 해도 안 먹힌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생각해보세요. 기존 언론들하고 종편이 가장 많이 한 게 문재인 당시 후보,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갔을 때도 그때도 언론은 민주당 까기 바빴어요.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가 조금만 이상하게 나와도 국민들이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언론 잘 안 봐요. 그래서 언론 총공세가 시작됐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들 언론 안 믿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이 언론을 모두가 감시할 수 있게 된 상황까지 왔고 모두가 다 언론 비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언론이 끝판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박근혜가 끝판대장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끝판대장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아니고 후보가 없잖아요. 거기는 아예 아니고. 근데 군사 독재 조건 당시에는 하수인으로만 존재하던 검사와 판사들이 이제 견제를 안 받게 됐어요. 아니 그때는 진짜 검사 판사들을 군인들이 잡아다가 그쵸? 워커발로 짓이겨가면서 판결 내라고. 판결을 내리도록 어. 압력을 가했었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니 니들? 근데 국민이 잡아다가 운동화 발로 밟아줘야 니들 정신 차리겠어? 이제 그럴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운동화야?
어? 왜 운동화야? 뭐- 쟤들은 군화로 군화지, 밟았는데. 군화. 아, 축구화로 합시다. 우리 축구. 어. 밑에 박혔잖아. 징박힌 걸로 합시다. 골프화도 괜찮아. 무서운 사람인데. 골프화 징도 괜찮아. 무서운 네. 사람. 예. 네, 근데 이제 이 검사 판사들이 자유를 얻으면서 스스로 괴물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끝판대장이 누군지 알게 됐습니다. 오늘 정경수 교수 관련 기사가 모두 약속한 듯이 일면을 차지했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는데 제목이나 한번 볼까요? 네. 경향신문 정경심 딸 입시 비리 조국과 공모. 여기서 조국 교수님 얘기는 왜 들어가지? 경향아? 근데 여기 판사가 판결문에 조국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시빌라이제이션. 진짜 기가 찰 미치겠다. 노릇입니다. 아니, 그 조국 장관이 어디 뭐 컴퓨터로 무슨 포토샵을 한번 해준 게 모르겠습니다. 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뭐가 공모야? 막 그렇다 치고. 네. 조선 정경심 조국과 공모 공정사회 믿음 버렸다. 이건 또 뭔 얘기야? 이것도 판결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한국일보 법원 조국 가족 비리 엄벌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가족 비리. 한결에 정경심 입시 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 법정 구속. 입시 비리. 네. 중앙 조국과 공모 유죄 정경심 법정 구속. 동아 입시 7개 스펙 허위 판단 정경심 징역 4년. 서울신문 입시 비리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세계일보 정경심 입시 비리 모두 유죄 징역 4년. 국민일보 입시 비리 유죄 정경심 법정 구속. 네, 이렇게 제목을 썼고요. 뭐 내용은 뻔합니다. 별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입시 비리 중에 최고봉은 지금 김현주잖아. 김현주잖아. 서울대 연구실 빌려서 야, 나 서울대 연구실 나도 빌리고 싶다. 우리 거기 빌려달라고 하면 안 돼? 아니, 서울대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동문 고등학생이 돼버린 거야. 동문 고등학생이 뭐야? 대학원생들 도와주는 아유. 아니 대학원생들을 지휘 감독한 대단한 사람인 거고 50억 된 삼성도 사실은 현주 아니었으면 이 사업 못한 거라니까. 이 가짜 스펙을 갖고 얘네는 미국에 가갖고 입시 비리를 저질렀어요. 지금 그걸 갖고 FBI가 조사하고 있어. 현주는 단순하게 그 한국 법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법 방해한 법으로 해갖고 양쪽에서 지금 전부 다 구속돼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인 거야. 이런 나경원이 딸 뭐 그 입시 그 북치기 소녀 시켜가지고 입시 시킨 거는 애교라고 치자고. 응? 아이고.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진짜.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애들 학원 보내고 인턴 시키고 스펙 쌓아주려고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봉사활동 따라다니는 엄마는 전부 다 입시비리 입시비리야. 방조죄야?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면. 재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자라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예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로. 겁나 아유 죄송하지만 제첩 좀 주세요. 그리고 그러면 이에 대해서 이제 뉴스공장 뭐 이런 데서 인터뷰 많이 한 입싱 컨설팅 전문가 김호창 씨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좀 발췌를 해가지고 짧게 해줘. 짧게.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나부터 감옥을 가야 할 것 같다. 인턴으로 유죄가 된다면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말이다. 법은 모르겠지만 허위사실 유포죄 나도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1년에 생기부를 최소 1000명 이상은 보는데 20년이 넘었으니 줄잡아 2만 명 이상의 생기부를 봐왔다.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20년 만에 오늘 알았다. 입시 관둬야겠다. 선량하고 성실한 다수의 학부모들이 보기에 내가 범죄자를 옹호했으니 나보고 범죄 은닉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선량하다고 하는 당신 자녀 생기부에 적혀있는 학교에서 하지도 않은 공짜 봉사 시간 기록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건 아예 참여도 안 했으니 한 8년 징역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모범 학생상은 반장하면 다 주는 상인데 대학의 기준을 속였으니 그 상 받은 애들은 다 어떻게 할 건가. 네. 이분이 본인 스스로 한 15년형을 자처를 하고 범죄 고백을 하셨어요. 아니 진짜 이런 식이면 자기가 본 사람들 다 범죄자라는 거잖아요. 자, 검찰 본보기로 이호창 씨 구속시키세요, 빨리. 김호창 씨. 아, 김호창 씨 구속시키세요. 이 와중에도 성을 틀리네. 네. 네. 하여튼 참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 그 와중에 조선일보는 이 재판에 참여한 판사에 대한 기사를 이면에 실었는데요. 굉장히 칭찬했는데 칭찬을. 예, 뭔가 칭찬을 해놨는데 그 부분 좀 빼고 보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기사 마지막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경심, 진실 말하는 자에게 고통 줬다. 이 판결 내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엽 부장판사는 친문 네티즌들로부터 적폐판사, 탄핵 대상이라며 댓글 테러까지 당했지만 법률 전문가로부터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 출신인 그는 대선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한 뒤 서울 서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쳤고 법원 행정처 정책심의관으로도 근무했다. 지난 9월부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이것도 빤하네, 그럼. 이거는 그렇죠. 그냥 예. 이재용도 빤해졌네, 이제. 그렇죠. 예. 이런 기사가 나는 게 조선일보가 얘는 친문에게 공격받는 우르편이야. 이렇게 기사 써준 것 같고. 얘 스스로도 이제 돌아갈 길을 끊어버렸네, 조선일보가.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님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도 안심하세요. 이 시기 100% 삼성 법률 자문단 들어간다. 이거. 그러니까요. 예. 그런 느낌의 기사였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서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링크 올려주셔가지고 가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 지금 1심 판결에 대해서 판사들 탄핵해야 된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89,045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저도 오늘, 했습니다. 네, 네.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만 우리 100만 명 한번 넘겨봅시다. 네. 진짜 어떻게 정말 이런 사람이 법관을 하고 있는지 진짜. 법이란 게 원래 말이죠. 원시 때는 법이 필요 없었어요. 힘센 놈이 제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힘센 놈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게 법이거든. 근데 막상 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법이 강자를 위한 법으로 다시 재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이 힘센 놈의 모든 횡포와 악행들은 막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오히려 가로막는 정말 이상한 악법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지금 법들이. 네. 우리가 민주화가 되고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뭐 이런 가운데서 법들이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잖아요. 법의 전문이 아무리 훌륭하고 정의롭고 아름답게 구성돼 있으면 뭐합니까? 법이란 도구를 쓰는 놈들이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란 놈들, 법을 집행하는 검사란 놈들,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란 놈들이 이따위로 지들 입맛대로 모든 법을 다 주물러서 써버리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법이 있을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법치 국가로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진짜 웃긴 게 요 조선일보 기사에서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을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오보입니다. 뭐냐면 이 사람이 판사 사찰 문건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그 주변에 네. 검사들이 많이 왔구만 최근에. 그렇죠. 예. 그래, 이 사람 그러면 우리 여론이 뭔지 네 정확히 느끼게 해줄게 우리가. 이 사람은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아니고 무슨 뭐 조선일보 이 기사처럼 무슨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원을 실천하고 있다고? 판사 사찰 문건에 다 나왔어요 이미. 주관이 안 뚜렷하다고.
응? 그리고 얘는 이제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 소송을 남겨놓고 있잖아. 로또가 있잖아. 삼성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사건 이것만 해결하면 아이고. 인생 끝나. 너 시비를 걸든 말든 그렇지. 전관예우 이따위도 필요 없어. 이것만 잘 해결하면 바로 삼성 입사지 이러면. 입사할 필요도 없을걸? 그냥 굳이 가만- 힘들게 왜 그냥 일을 하고 그러세요? 먹고 살면 된다 네, 그냥. 제가 그냥 조용히. 넉넉하게 심어드릴게요. 그리고 뒤에 와서 꽂힌다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있는 판사직을 유지하면서 이거지. 어떻게든 이 재판을 마무리를 지어야 돼. 왜? 그렇죠. 이 조국 교수 관련한 일가족 관련한 법률을 검찰이 원하는 대로 안 써주면 내가 로또를 지금 긁어야 되는데 그 전에 로또 용지를 뺏긴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합의를 할 수가 없는 거지. 삼성그룹 경영권 부분을 잘 해결하고 지 인생을 장밋빛으로 마감 짓기 위해서 이따위 검찰의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야. 아 세상에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판사를 하고 있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원래 이런 놈들만 판사를. 원래 이런 놈들만? 네. 우리나라 법조계의 어떤 진짜 비리를 최악이다. 보게 되면 어. 진짜 똑똑한 법관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긍심이 다 무너져 버리거든. 그렇죠. 원래 그렇죠. 이제 제대로 일을 할 줄 알고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썩은 조직에서 버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아우, 네. 아무튼 혈압이 중요한 오르네. 건 오후에 있을 윤 청장 관련한 징계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또다시 기각 판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문제인데요. 야, 이렇게 이것까지, 진짜. 국민의 어떤 그 법원에 대한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던진다면 물론 유전자에 복귀하면 귀찮아지겠죠. 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이 화나겠지만 오히려 국민들이 야 이제 우리 법조계 정말 쓸어 엎어야 되는구나 하는 분노에 대한 분노를 더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우리가 기다리고 그에 대해서 분노하고 응징할 각오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지만 정경심 교수 재판이 뒤집어진 것처럼 말도 안 되는 판정이지만 분명히 모든 심지어는 징계를 낮춰줬던 데도 해임이 맞는데 내가 그렇죠. 겁이 나서 결과적으로 그냥 풀어줬어요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징계마저 법원이 풀어주게 된다고 치면 네. 이거는 사법부와 적폐의 전면전이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대단한 결의로 뭔가를 해야 될 시기가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이면은 판결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법천지에서 살고 싶은 상황이 된다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여기까지 좀 여러분의 분노를 좀 분노는 했습니다. 네. 오후까지 잠시 넣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